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노년을 결정한다. 중년을 위한 책, 키케로의 노년에 관하여. 오늘은 2000년이 넘은 책, 키케로의 노년에 관하여를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노년이라는 제목 때문에 이 책이 늙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키케로는 이 책을 62세에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진짜 독자는 바로 중년, 40대와 50대입니다. 왜냐하면 노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는 중년을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키케로는 이 책에서 84세의 카토라는 현자를 등장시켜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 중년의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오늘은 편안히 앉아서 혹은 걸으면서 2000년 전 로마의 현자가 들려주는 나이 들매 관한 지혜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부. 노년은 성격의 문제다. 카토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노년이 비참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노년의 잘못이 아니라 너희들의 성격 탓이다. 이 말은 충격적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비참한 것이 나이 탓이 아니라 성격 탓이라니. 카토는 계속 말합니다. 절제 있고 온화하며 교양 있는 사람들에게 노년은 견딜 만한 것이다. 반대로 무례하고 야만적인 사람들에게는 모든 연령이 괴로운 법이다. 잠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변을 보면 압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아름다워지는 사람이 있고 점점 추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온화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까다로워지고 불평만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키케로는 말합니다. 그것은 지금 중년을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고. 40대, 50대인 지금 우리가 절제를 배우고 온화함을 기르고 교양을 쌓는다면 우리의 노년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방종하게 산다면 노년은 저주가 될 것입니다. 키케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까지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고. 우리는 지금 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살고 있습니까? 중년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노년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지금 우리가 어떤 습관을 들이고 어떤 태도를 기르느냐가 우리의 노년을, 나아가 우리 인생 전체를 결정할 것입니다. 2부. 노년은 이래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을 두려워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래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퇴, 정년, 퇴직. 이 단어들 앞에서 중년들은 불안해합니다. 내가 회사를 떠나면 나는 누구인가? 일을 하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지만 카토는 반문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에서 물러난다는 말인가? 젊은이들의 힘으로 해야 하는 일에서인가? 그렇다면 노인들이 힘이 아니라 지혜로 해야 하는 일은 없단 말인가? 키케로는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합니다. 육체의 힘으로 하는 일과 정신의 지혜로 하는 일. 위대한 일들은 힘이나 신체의 민첩함이나 속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려와 권위와 판단으로 이루어진다. 노년은 이런 것들을 잃기는커녕 오히려 더 풍부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중년인 우리는 이미 깨닫기 시작합니다. 20대의 체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30대의 열정으로는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경험, 판단력, 통찰력, 인내심. 키케로는 역사적 사례를 듭니다.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는 눈이 멀고 나이가 많았지만 원로원에서 가장 중요한 연설로 나라를 구했습니다. 파비우스는 80세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전략은 젊은 장군들의 조급함이 아니라 오랜 경험에서 나온 인내였습니다. 키케로는 말합니다. 노년에는 노년의 일이 있다. 중년인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은퇴 후의 무료함이 아니라 은퇴 후의 새로운 일입니다. 가르치는 일, 조언하는 일, 글을 쓰는 일, 정원을 가꾸는 일. 이것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키케로는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일이라고. 플라톤은 80세에 죽었는데 그가 죽던 날까지 글을 쓰고 있었다. 소포클레스는 90세 가까이 되어서도 비극을 지었다. 중년인 지금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늙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은 은퇴 계획이 아닙니다. 인생 계획입니다. 3부. 육체는 약해지지만 정신은 강해진다. 두 번째 두려움은 육체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중년인 우리는 이미 느끼기 시작합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밤을 새면 회복이 더디고
작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카토는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노년이 젊은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는 계속 말합니다. 그러나 황소나 코끼리만큼 강하지 않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사용하면 그만이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없는 힘을 애타게 찾지 말고 있는 힘을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것. 키케로는 밀로의 이야기를 합니다. 밀로는 젊은 시절 어깨에 황소를 메고 경기장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늙어서 그 힘이 없어졌을 때 자신의 팔을 보며 울었다고 합니다. 카토는 이렇게 말합니다. 밀로는 자신의 팔을 한탄했지만 정작 한탄해야 할 것은 그의 정신이었다. 그 힘이 그를 유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힘이 그를 어리석게 만들었다. 우리 중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만 못하다. 젊었을 때는, 나도 한때는, 이런 한탄은 소용없습니다. 키케로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에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건강이다.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절제와 운동이다.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의 운동입니다. 정신의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늘 무언가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감을 의식하지 못한다. 키케로는 자신의 예를 듭니다. 나는 62세에 그리스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마치 오랜 갈증을 채우듯 열심히 배웠다. 62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중년인 우리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오히려 강해질 수 있습니다. 키케로는 말합니다. 노년의 힘은 권위에 있다. 그리고 권위는 덕망 있는 삶으로 쌓인다. 사부, 쾌락이 줄어드는 것은 축복이다. 세 번째 두려움은 쾌락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 술, 성적 욕망,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없게 된다면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카토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노년이 우리에게서 향연의 쾌락을 빼앗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노년이 우리에게 베푼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는가? 무슨 뜻일까요? 키케로는 설명합니다. 과도한 식욕과 음주는 건강을 해치고 명료한 정신을 흐리게 하며 사람을 짐승과 다름없게 만든다. 그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기 위해 살지만 나는 살기 위해 먹는다. 카토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젊은 시절 연애에 자주 갔다. 술에 취하고 판단력을 잃고 다음 날 후회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소박한 식사에 만족한다. 좋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맑은 정신으로 저녁을 즐긴다. 어느 쪽이 더 행복한가? 키케로는 계속 말합니다. 진정한 쾌락은 평온함에 있다. 무엇이 진정한 쾌락입니까? 정원을 거닐고 책을 읽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고 수확을 기다리는 것. 특히 키케로는 농사를 찬양합니다. 노인에게 농사만큼 어울리는 것이 없다.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고 수확을 기다리는 일.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계절의 순환을 따르는 일. 중년인 우리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자극적인 쾌락에서 깊고 지속적인 기쁨으로 전환할 때라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취하는 대신 좋은 차를 마시며 명상하는 것. 시끄러운 파티 대신 조용한 음악회. 과식 대신 정성스러운 한 끼. 키케로는 말합니다. 이런 쾌락들은 나이가 들어도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성적 욕망에 대해서 카토는 소포클레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누군가 소포클레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여자를 가까이 합니까? 소포클레스가 대답했습니다. 신이시여, 그 말씀 마십시오. 나는 미친 주인에게서 도망친 것처럼 기뻐하고 있습니다. 키케로는 말합니다.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는 것이다. 중년인 우리는 이제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극은 오래가지 않지만 평온은 오래간다는 것을, 소유는 불안을 낳지만 만족은 평화를 낳는다는 것을, 오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마지막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카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여, 그대는 오늘 밤 죽지 않으리라고 확신하는가? 젊은이가 늙은이보다 오래 살 것이라고 누가 보장하는가? 죽음은 모든 연령에 열려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노인은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젊은이는 그것을 모른다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키케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만약 영혼이 불멸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것이다. 만약 영혼이 소멸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어느 쪽이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삶을 잘 살았다면, 인생이라는 연극에서 자신의 역할을 훌륭히 해냈다면, 무대에서 내려올 때 박수를 받으며 퇴장하는 것처럼 삶에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 산 삶입니까? 키케로는 말합니다. 덕을 쌓고 지혜를 추구하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후회 없이 사는 것. 중년인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유언장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을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키케로는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날을 이야기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죽기 전날까지 제자들과 철학을 토론했습니다. 제자들이 울자 소크라테스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죽음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준비란 무엇입니까? 매일을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배울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키케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은 자연의 흐름이다. 자연의 흐름에 대항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있겠는가?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이것이 자연의 순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년은 우리 인생의 가을입니다. 아직 겨울은 아니지만 여름도 아닙니다. 가을에는 가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수확이 있고 단풍이 있고 익음이 있습니다. 키케로는 말합니다. 잘 살았다면 노년은 인생의 수확기다. 중년을 위한 키케로의 노년에 관하여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노년의 질은 중년을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절제와 온화함과 교양을 기르십시오. 은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노년에는 노년의 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육체는 약해질 수 있지만 정신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정신의 운동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자극적인 쾌락에서 깊은 기쁨으로 전환하십시오. 평온함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매일을 충실히 산다면 죽음은 잘 산 삶의 자연스러운 완성입니다. 카토의 마지막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인생이 나에게 무대를 내주었듯이 인생에게 무대를 돌려줄 준비가 되어 있다. 잘 연기했다면 퇴장은 슬픈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중년인 우리 아직 무대에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연기하느냐가 우리의 퇴장을 결정할 것입니다. 고독한 철학자였습니다.